세상은 지금 과잉 활동이라는 집단적 신경증에 걸려 있습니다. 주말 아침이 밝기 무섭게 수만 명의 인파가 핫플레이스라는 명목의 좁은 골목으로 몰려들고 겨우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2시간을 대기하며 그 피로한 얼굴을 보정 앱으로 감춘 채 행복한 나를 전시하기에 바쁩니다. 마치 멈춰 있는 순간을 죄악시하듯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이 기이한 행렬을 보십시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낭비하는 고도로 계산된 노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반응하느라 고갈되어 갈 때 당신은 내 벽 안에서 완벽한 정적을 선택했습니다. 사회는 이를 두고 고립이나 도피라 폄하하기 좋아하지만 진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행동을 분석하면 정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위험과 에너지 소모를 차단하고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전략적 멈춤입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느끼는 그 편안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남들이 소란스러운 광장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킬 때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발동된 고지능적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진화한 방식대로 삶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침묵의 승리에 대한 과학적 증명입니다. 페이지 2. 진화적 본능 근거, 두려움에 종속된 무리 대 독립적 생존의 설계자. 군중 속으로 파고드는 행위는 현대적 유행이 아니라 원시적 공포가 만들어낸 생물학적 타협에 불과합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주말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인파는 사회적 교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죽음과 동일시했던 구석기 시대의 공포 반응을 재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즉 옥시토신이 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이 없으면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는 취약한 유전자를 계승한 쪽입니다. 반면 당신이 선택한 고립은 무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었던 최상위 개체의 독립적 생존 전략을 증명합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강인한 개체는 무리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홀로 영토를 지키며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자였습니다. 당신이 집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이 아니라 환경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포식자의 여유입니다. 낯선 핫플레이스를 찾아 헤매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채집 활동의 연장선이며 이는 자신의 영토가 결핍되어 있다는 무의식적 반증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충분한 자원과 안전이 확보된 동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상태, 즉 항상성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이 평온함은 진화적으로 성공한 개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남들이 생존 본능의 오작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동을 반복할 때 당신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비축하고 승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셋. 뇌과학적 심층 분석, 둔감한 뇌에 중독돼 고해상도, 뇌의 효율. 집을 사랑하는 당신의 뇌는 타인의 뇌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감각 수용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 한스 아이젠크의 각성 이론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뇌 피질의 기본 각성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은 뇌가 둔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음악, 알코올, 낯선 사람과의 접촉 같은 강력한 외부 자극을 억지로 주입해야만 비로소 살아있다는 도파민 보상을 얻습니다. 즉 그들의 과잉 활동은 열정이 아니라 자극 결핍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도파민 중독 증세이자 금단 현상의 발현입니다. 반면 당신의 뇌는 미세한 자극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초고 해상도 센서와 같습니다. 참개수미는 오후의 햇살, 익숙한 책의 질감, 조용한 방의 공기 흐름만으로도 당신의 망상 활성계는 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고 깊은 만족감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설계입니다. 남들이 거친 자극을 찾아 헤매며 신경계를 혹사시킬 때 당신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적의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은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밀도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고성능 스포츠카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지 않는 것은 기능 고장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는 지극히 합당한 선택입니다. 페이즈 넷. 자원의 재할당, 타인의 영광을 빌리는 3대 스스로 빛나는 삶.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한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한정된 인지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려는 고도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심리학에는 반사된 영광 누리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유명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에는 그 장소의 유명세에 자신의 존재감을 기탁하려는 빈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를 생산해낼 능력이 부족하기에 외부의 화려함을 배경으로 삼아 자신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이는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공허함 뿐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한 당신은 그 에너지를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부의 성장에 재할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세상을 향한 폐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향한 무한한 개방성입니다. 인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주의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안테나를 접는 순간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내면으로 회귀하여 깊은 사유와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남들이 타인이 차려놓은 무대 위를 배회하는 관객으로 소모될 때 당신은 그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의 우주를 설계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지적인 에너지의 투자입니다. 페이지 5. 철학적 재정에 타인의 무대를 떠도는 관중대 자신의 우주를 짓는 설계자.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관중석에서 내려와 비로소 당신만의 서사를 지필하는 작가가 되십시오.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사건들에 휩쓸려 다니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실체 없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타인이 기획한 무대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투기하는 행위일 뿐 당신의 실존적 자산을 단 1%도 불려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칸트는 평생 고향 코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고도 우주의 원리를 통찰했고 뉴턴은 흑사병으로 격리된 시골집의 고독 속에서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위대한 사유와 혁명은 언제나 타인의 채취가 가득한 광장이 아닌 고요한 밀실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얕은 경험을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깊은 통찰을 생산해내는 가장 창조적인 인큐베이터입니다. 페이지 6. 정체성 확립 및 닫기,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차원 높은 게임. 그러니 주말 내내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책감 대신 깊은 안도감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의 자극제 없이도 스스로 편곤을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자아, 즉 완벽한 현존의 능력을 갖췄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을 잊기 위해 미래나 과거로 도망치지만 당신은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며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넓게 퍼지는 것에 집착하며 얕은 물가를 첨벙거릴 때 당신은 깊은 침묵 속으로 잠수하여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활동성이라는 낡은 기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장 난 게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다른 룰로 전혀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을 뿐입니다.